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급하게 공지를 올렸습니다. 오늘 증시를 보니 해외 증시 나스닥이 또 폭락을 했고요. 특히 이제 기술주가 많이 내리는 것 같아서 급하게 시그네틱스를 오전에 정리를 좀 했습니다. 지금 확실히 기술주가 힘을 못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증시가 또 변동성 있게 움직이는 것은 채권 수익률 때문입니다. 지금 지수가 또 다 버럭게 다 전 세계가 다 내렸고요. 지금 채권 수익률을 보시면 오늘 오전에 1.48%까지 또 미국 10년물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0.02%가 내렸습니다만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선제적으로 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기관도 가세를 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크게 한번 내렸다가 코스닥은 0.5%까지 올리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요. 암호화폐도 좀 보시면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도 지금 또 내리고 있고요. 외환 시장은 달러 보시면 잘 버팁니다. 지금 잘 버티면서 오히려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 지금 지수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그냥 정신없이 흔들어 버리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결코 이렇게 좀 가벼운 주식들 있죠. 가벼운 주식들을 위험하게 좀 크게 비중을 실을 필요가 없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시그네틱스 당연히 좋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전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그래서 저도 길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증시 하락폭이 생각보다 크다 보니 저도 어쩔 수 없이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좀 하락을 좀 했고요. 확실히 이제 제가 좀 손절선이라고 생각했던 1470원선, 80원선까지 깨버리고 오늘 음봉이 좀 나왔고요. 거래량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또 지수가 내리면서 어쩔 수 없이 음봉이 나왔고, 확실히 하락을 한다면 요 쌍바닥 지점까지도 내릴 수 있겠거니 하고 오늘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1300원까지도 가능한 자리인데, 내일 뭐 만약에 지수가 또 좋아서 반등을 한다면 금방 또 요 자리 회복했을 때 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선 위로 회복을 한다면 그때는 다시 1900원 선 이상으로 회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 종목이 안 좋다기보다는 장이 안 좋아서 조금 나왔습니다.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시그네틱스 투자는 오늘 뭐 크게 변동성 없었고요. 외국인 28,000주 매도, 기타 법인 688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보시면 오전에도 별로 이 호가창이 움직이는 그런 거래가 안 나왔고요. 어제도 그렇고 확실히 지금 이 장이 안 좋다 보니 수급 자체가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근데 다시 한번 힘이 실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까지는 조금 이렇게 약세를 띌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호가창 시간에도 좀 내렸습니다. 1425원으로 내렸고, 만약에 이런 기회가 온다면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좀 매수하는 그런 자리를 잡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SFP 반도체고요. SFP 반도체는 정말 잘 버팁니다. 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잘 버티고 있고요. 확실히 이제 거의 대장주답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거의 완성이 되었고, 사실은 올라야 될 자리인데 지금은 증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억지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눌려지면서. 그래서 진작 여기서 나갔어야 될 자리가 있었는데 그런 자리 못 나가고 눌려지는 모습. 일단 21선이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얘도 이제 혹시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네, 한 번 더 계단을 올라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0,000원 이상으로. 지금 근데 투자자는 또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채권 수익률에 따라 계속 증시를 변동성 있게 움직이다 보니 개인 투자자의 방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소스, 파운드리 소스, 시스템 반도체 소스, 반도체 가격 상승에 대한 소스를 믿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왕이면 좀 낮은 가격에서 잡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서 투자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손절선 잡고 뭐 어디까지 갔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렵습니다. 그게 트레이딩 입장이니까 저는 사실 트레이딩을 막 그렇게 엄청나게 잘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전체적인 이런
흐름을 보고요. 흐름을 보고 한번 소스가 좋은 소스가 있을 때 요런 모양이 나왔을 때 상승이 나온다 아니면 요런 모양이 나왔을 때 하락이 나온다 요렇게밖에 얘기를 못 드립니다. 그리고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도 손절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기준선을 뭐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신이 아닌 이상. 그래서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시스템 반도체 소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증시 하락이 좀 안정화되었을 때 다시 한번 크게 힘을 받을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급도 좀 아쉬웠지만 둘 다 시그네틱스 SF 반도체 당연히 상승해야 될 자리인데 내일 또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조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AD 칩스고요. AD 칩스도 생각보다 계속 내려가죠. 그래서 61선까지 기어이 또 기어 내려왔습니다. 4일 연속 똑같은 자리 뒤져버렸고요. 여기서는 이제 확실히 하방 경직성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 하면서 버티고 있고요. AD 칩스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 반도체에 묶여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리뷰를 좀 하고 있고, 외국인이 뭐 크게 나가진 않았고 뭐 움직임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요새 AD 칩스가 원래는 이제 AD 칩스부터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시그네틱스 그다음에 SF 반도체가 요새 더 활발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네요. 아무튼 지금 61선 아래로는 웬만하면 지킬 것 같고, 네, 그래서 21선 돌파를 위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대응을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D 칩스 지금 뭐 뉴스가 또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신규 시설 투자를 좀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설 투자도 늘리고 하면 실적도 이제 좋아질 거거든요. 투자가 이제 보자 58억이죠. 58억 정도면 이제 부지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생산 시설을 이제 늘리고 이게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생산 시설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을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기대를 하고 좀 보고 있었는데 장이 좀 안 따라주다 보니 하락을 좀 해서 아쉽습니다. 그 다음 IA고요. IA도 찔끔찔끔 계속 내려가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손절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손절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방안을 알려드렸고 손절을 하고 나서 밑에서 잡는 방향,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IA도 이 시스템 반도체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뭐 내려가도 이제 61선 근처에서 반등을 할 거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반등을 했을 때 그런 차익 실현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결국엔 그냥 들고 있다가 수수료 주지 말고 그냥 물타기 좀 해서 다시 올라왔을 때 큰 이득을 보느냐, 뭐 그런 시나리오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증시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끊었다가 들어간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끊었고요. 과감하게 좀 끊었고요. 나스닥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아서 최근에 그래서 좀 끊었습니다. 뭐 지금 시간에는 한 10원 정도 올랐고요. 1530원을 마무리를 좀 했네요. 네. IA 뭐 투자자는 네. 외국인 83만 주 들어왔네요. 네, 좀 많이 들어왔네요. 오늘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네요. 외국인이 좀 양쪽 다 팔았는데 83만 주면 그래도 꽤 들어온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러셀. 이 러셀이 갈 듯 말 듯 갈 듯 말 듯 갈 듯 말 듯 이렇게 계속 봉만 세웁니다. 오늘도 왠지 좀 봉 세울 것 같아서 지금 급등주를 좀 오늘 찾다가 얘가 보였는데 러셀 역시나 이렇게 봉을 세우고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전보다는 좀 봉 크기가 그래도 꼬리가 짧았고요. 21선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고 장이 좀 안 좋아서 좀 눌려졌겠죠. 잘 가다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거래량이 뭐 크게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러셀 많이 터졌을 때보다는 좀 덜 터졌지만 그래도 이 바닥 근처에서 이렇게 강한 양봉이 나온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준비하는 듯 하고요. 투자자는 이제 외국인이 또 4일 연속 매수하면서 러셀의 추가 상승을 예고를 좀 하는 듯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시간에 좀 내렸지만 내일 장 가봐야 알고요. 이거는 이제 이 다섯 가지 모두 기술주에 해당되고 이 시스템 반도체는 계속 좋을 거기 때문에 좀 길게 이제 3분기까지 반도체 공급이
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도체 가격도 올라갈 거고요. 거기에 따라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하더라도 증시가 전체적으로 폭락을 하게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시그네틱스 매도를 좀 했고요. 사실은 이제 그 재미를 좀 보다가 얼마 전에 제가 수백만 원 정도, 네, 수백만 원 이득을 봤다고 좀 알려드렸는데 오늘 손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시그네틱스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1600원대에 좀 들어갔다가 좀 손절을 하고 나왔는데 오늘 이제 마침 또 테마주, 네, 그런 거 하면 위험한데요.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십시오. 네, 윤석열 테마주가 급하게 올라가고 있길래 네, 안전한 자리에서 네, 본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수익을 좀 얻었고요. 시그네틱스 손절 금액은 메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건 사실 좀 네, 힘듭니다, 사실. 네, 잘못 들어가면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따라하지 마시고요. 결국엔 안전하게 좀 길게 보시면서 천천히 종목을 알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도 편하고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5가지 종목 저는 좋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같이 또 투자를 할 거고요. 어, 증시가 빨리 안정화가 되었을 때 좀 힘차게 나갈 것 같은데 증시를 좀 주의 있게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이렇게 하락폭 이겨내고 갑자기 급등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